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글은 재능보다는 훈련, 열정, 행운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제임스 볼드윈. 감사스마일도 열심히 오늘 하루도 이제 보내겠지만 훈련, 열정, 행운이 재능보다 더 우선시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내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일이 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놓여 있겠지만, 이 순간을, 이 시기를 잘, 인내심 있게, 좀 잘, 보내시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리고, 기쁘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선 대곡 소사선, 소사 대곡선 관련해가지고 물론 일산에서 소사까지 연결되는 이 서해선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앞서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대곡 소사선 구간이 이제 6월 화순으로 지금 일단 개통 일자가 좀 미뤄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신규 차량 제작 지연이라든지 이에 따른 후속 절차가 미뤄져가지고 대곡 일산까지 개통이 6월로 미뤄졌다. 수차례 지연된 바 있어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고, 그런데 이제 어떤 또 언론 보도에는 2023년 하반기에 개통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의회 민주당 대표이라시는 이분이 지금 개인 블로그에 이야기를 했는데, 개통일은 6월 28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이 그래도 후반기로 늦어지지 않고 2023년 전반기에 좀 개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제 제가 그 북한산 지금 눈꽃이 좀 내린 모습을 사진에 다 담았는데, 그제 눈이 좀 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런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힐스테이트 삼성역과 스칸센, 그리고 지축에 있는 아파트들 모습, 그리고 MBN의 모습까지 해서 멋지게 지금 북한산 설경이 이렇게 멋지게 지금 어우러져 있어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 좀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위하고 눈하고 지금 약간 빛하고 반사가 돼서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담긴 했지만 정말 사진으로 담지 못할 그런 너무너무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침에 그래도 이 북한산 눈꽃 좀 내리는 모습, 이것보다 좀 눈이 더 많이 내렸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래도 또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눈 피해가 상당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눈이 많이 안 와서 눈 피해가 좀 적어서 다행이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이야기는 몰래 부자님의 블로그, 부동산 공부 블로그 글 2023년 개통 예정 노선 서해선 연장 대곡 소사선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2년 전에 고양시를 천지개벽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일산 소사선, 대곡 소사선이라는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이 아마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감사스마일 TV 그러니까 통틀어서 조회수가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고양시를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런 대곡 소사선이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개통을 한다라고 했다가 1월 말에 또 늦춰졌다가 이제 또 한 번 또 늦춰졌는데 6월 전반기 6월 28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반기에 또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대곡 소사선, 일산 소사선은 올해 상반기에 개통을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관련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 대곡 소사선에 관련되어 있는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할 거 없이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대곡 소사선이 늦어도 올 6월 28일 전에는 꼭 개통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소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머랜딩님의 그 오프라인 강의 때문에 소사역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삼송에 있는 삼송 미소부동산에서, 제 삼송이 여기 있습니다. 삼송에 있는 미소부동산에서 자차로 가려다 보니까 또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고 봤더니 대중교통으로는 3호선으로 해서 종로 3가를 가서 종로 3가에서 이제 1호선을 환승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소사선으로 오는 그런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갖다가 미팅을 할 때 일단 뭐 부천이라든지 뭐 안양이라든지 가려고 하면 대중교통을 가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소사역을 갖다가 제가 가서 보니까 1호선하고 서해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다 지금 되어 있어요. 소사역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대곡 소사선이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이 소사까지 특히 이제 소사에서 원시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쪽으로 가실 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시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성까지도 가기가 너무너무 편해지는 지금 이런 소사 원시선까지 지금 계획돼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원시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계신 분들은 이 대곡 소사선을 갖다 이용할 시 얼마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노선은 정말 제가 거의 9호선만큼의 그런 파급 효과를 갖다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노선이라는 말씀을 오늘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여기를 갖다 소사역을 가서 보면서 또 느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대곡 소사선이 정말 1월 말에라도 개통됐다라고 하면 정말 고양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고양시에서 여의도라든지 또 강남으로 가는 방법도 지금에 있는 3호선이 아닌 이제 9호선 또 김포공항을 이용해서 9호선을 또 향해서 또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서해선이 세 구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부천 소사에서 안산 원시역을 잇는 원시소사선, 그리고 소사역에서 고양 대곡역으로 이어지는 대곡소사선, 그리고 화성 송산역에서 충남 홍성역을 갖다 연결하는 송산 홍산선인데 이게 이제 토탈 통틀어서 이제 서해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사에서 원시까지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어도 올 전반기에는 대곡에서 소사까지 다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홍성에서 송산까지의 이 복선전철이 이제 새롭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2020년에 착공한다, 작년에 착공한다 했다가 지금 이게 좀 늦춰져서 2024년 하반기에 지금 개통을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대곡 소사선도 지금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걸 보면서 과연 홍성 구간도 얼마나 더 딜레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그래도 제때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개통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이 사업 효과는 서해안권 물류라든지 수송 체계를 갖다 상당히 정말 우리가 지금 그 서해안 고속도로로만 해서 서해안을 다녔는데 이제 이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소사 원시선이라든지 서해선 송사에서 홍성 구간까지 연결되는 서해선의 완전 개통이 된다라고 할 때는 정말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원활하게 지금 다닐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새만금까지도 홍성에서 장항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정말 크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서해선은 상대적으로 교통이 열악했던 서해안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된 노선인데 서해선을 따라서 종단하면서 서울로 진입하는 여러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신안산선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서울의 주요 업무 지구인 여의도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대곡, 능곡, 김포공항. 김포공항에 오시게 되면 인천공항철도, 그 다음에 지하철 5호선, 9호선, 그 다음에 김포 골드라인까지 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대곡 소사선까지 된다라고 하면 거의 여기는 지금 5개의 지하철의 정거장이 되는 김포공항역인데 여기에 이제 김포공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곡이라든지 여의도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고양시라든지 또 인천 그리고 이제 부천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시흥, 안산에 있는 분들까지도 정말 교통의 혁명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GTX 라인이 2개가 지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곡역에는 GTX A, 그다음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는 GTX B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제 GTX B, C도 이제 올해 착공을 갖다가 목표로 열심히 지금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파급력이 높은 GTX A 노선이 일단 내년 상반기에는 수서동탄, 그리고 내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는 GTX A 노선이 지금 일단 개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혜지역을 보자면 우선 능곡역이 있고요.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에는 능곡과 대곡역이 있는 경기 북부권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높여주고 고양시가 전략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대곡역과는 달리 능곡역은 현재 한창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라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곳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곡 소사선이 뚫리게 되면 능곡역에서 마곡나루역까지는 불과 4정거장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환승을 포함해서 30분 내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대곡 소사선을 만약 이용했다라고 하면 삼송에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소사까지 넉넉하게 40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제 뭐 소사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김포공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마곡에 있는 분들도 삼송 스타필드를 갔다가 스타필드 고향을 갔다 온다라고 하실 경우에 자차로 올 필요가 없이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40분이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획기적이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는 부천 원종역이 보이는데 원종역 일대는 그간 지하철이 없던 곳인데 여기에도 이제 부천에서 구도심으로 노후화가 꽤 진행된 상황이고 원종역 일대가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더 나가서 원종역 북서쪽에 부천 대장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이제 부천 대장 신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장 홍대선이 부천 대장에서 시작을 해서 홍대 입구까지 되는 이것도 지금 상당히 파급력이 클 노선이 될 건데 이게 빠르면 올해 지금 이런 것들도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서 연내 착공이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종역 관련해서 원종역 주변에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이라든지 원종역에 있는 주변 부동산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갖다가 필자 몰래 공부하는 투자로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이 결론을 드리면 대곡 소사선이 지금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정말 큰데 이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지역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더 나가서 이제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시흥에 계신 분들도 정말 이 대곡 소사선의 그 개통을 목 빠지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자스마일이 정말 이 고양시를 천지개벽하는 첫 번째 이유가 대곡 소사선의 개통이다. 그랬는데 작년에 개통을 못했고 올 1월 말에도 개통을 못했고 개통을 못한 이유가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개통을 못한 이유가 정말 차량 때문에 개통을 못한다는 이 이야기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도 이 김포공항을 가려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지하철로 못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버스나 아니면 택시나 아니면 자차로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더 나가서 인천공항철도를 갖다 이용하는 것도 DMC로 가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착하다. 너무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 블로그 포스팅도 이게 지금 시의회 민주당 대표 이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 부천에 있는 시의원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 정말 고양시에서 이 대곡 소사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아프고 감사스마일이 주말에 소사를 가면서 제가 느꼈던 이 마음이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1시간 40분, 1시간 반을 갖다가 걸려서 소사를 가야 되고 인천을 가야 되고 또 안산을 가야 되고 시흥을 가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이 1순환 고속도로는 정말 주말이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은 헬입니다, 헬. 차를 가져가면 그냥 길바닥에서 정말 기본 1시간, 2시간은 그냥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차를 가져갈 엄두가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곡 소사선이 하루속히 개통이 되기를 갖다가 감사스마일이 그렇게 기원을 많이 했고 오죽했으면 제가 개통 일자에 가서 제가 직접 영상을 갖다 담겠다라고 또 그렇게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이 철도 교통이 계획보다 많이 늦춰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보다 더 당면한 시급한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같다는 마음에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좀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2023년 이 예정이라는 이 대곡 소사선 서해선이 2023년에는 특히 2023년 전반기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서 늦어도 6월 28일 전에는 꼭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기를
감사스마일 기원 드리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아니면 우연찮게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일지라도 댓글로 꼭 그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에 있는 시장님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실무자들께 대곡 소사선 개통을 하루속히 좀 해달라고 좀 강하게 좀 건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을 해서 정말 이걸 운행을 해보고 직접 타보게 되면 제가 대곡역에서 진짜 이 소사선까지 이 대곡에서 소사까지도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20분 남짓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송에서 대곡까지도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면 물론 한승까지 따졌을 때 40분도 안 되는데 삼송에서 부천 소사까지 갈 수가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1시간 30분과 40분의 차이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대곡 소사선이 개통이 되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